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서에서 35년간 근무하다가 은퇴한 정명환입니다. 평생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직접 만나며 몰라서 더 내는 세금을 줄여드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세금 덜 내는 집안의 공통점을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은 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들 준혁 씨의 이 한마디에 72살 김동수 할아버지는 머리가 쭈뼛 서는 듯 했습니다.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 작은 집 한 채를 지켰는데 매년 나오는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까지 자식이 묻기 전엔 그냥 나이 들면 다들 똑같이 내는 거지 하고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날 아들이 건넨 말 한마디가 김 할아버지를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 제 친구네는 우리보다 집도 큰데 세금은 절반밖에 안 낸대요. 그게 정말일까요? 김 할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비슷한 집인데도 세금이 반토막난 집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세금은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수천 가구를 만나봤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몰라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그대로 내고 계셨습니다. 그 돈이 몇백만 개는 수천만 원씩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드시죠? 집값이 오른 건 좋은데 왜 세금은 이렇게 무섭게 올라? 은퇴했는데 건강보험료는 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세금 폭탄이라니?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세금은 모르면 더 낸다가 현실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금 덜 내는 집안의 공통점을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내년부터라도 분명히 세금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번도 안 들으면 후회할 이야기 시작합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74살 이정순 할머니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평생을 살던 빌라 한 채뿐인데 왜 종합부동산세가 이렇게 나오지? 알고 보니 집을 자녀와 공동 명의로 바꿨더라면 훨씬 적게 낼 수 있었는데 그걸 몰라서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 명의로 다 안고 계셨던 겁니다. 세무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동안 5년간 2천만 원 넘게 더 내셨다고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 있으신가요? 비슷한 아파트, 비슷한 땅, 비슷한 연금인데 왜 누구는 세금이 훨씬 적게 나올까요? 그 비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정말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립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덜 낸다가 현실입니다. 국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깎아드립니다. 하고 찾아와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도는 다 있지만 몰라서 못 쓰면 그대로 다 내셔야 하는 겁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대표적인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이나 땅의 명의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단독명의, 공동명의, 배우자 증여 등 배우자나 자녀와 나누기만 해도 재산 세종부세가 달라집니다. 단, 증여세 취득세와 비교해서 계산은 꼭 해봐야 합니다. 둘째, 공제 혜택 신청 여부. 1세대 1주택자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고령자 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깎아주지 않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고령자라면 80%까지 깎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안 하는 분이 태반입니다. 셋째, 건강보험료 기준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같이 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국민연금만 받아도 집을 팔아 현금으로 쥐면 소득으로 잡혀 보험료 폭탄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임대 등록 등을 활용하면 보험료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핵심 원리를 알고 나면 우리 집은 어떻게 해야 덜 낼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금 덜 내는 집안은 뭘 다르게 할까요? 제가 전국에서 만난 수천 가구를 분석한 결과 공통점은 딱 5가지였습니다. 첫째, 집과 땅은 명예 분산을 해둔다. 72세 김동수 할아버지가 가장 크게 후회했던 것도 바로 이겁니다. 집값은 오르고 세금은 따라 오르는데 혼자 명의로 다 안고 있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큽니다.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이라도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되죠.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6억씩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공제가 2배가 됩니다. 단, 공동명의로 바꿀 땐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와 사전 계산 필요. 자녀 증여,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에게 일부 증여해 두면 향후 상속세도 줄어듭니다. 배우자 증여공제는 최대 6억 원까지,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증여는 신고해야 하고 10년 합산 규칙이 있으니 반드시 법령 기준을 확인하세요. 둘째,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고령자 공제를 꼼꼼히 챙긴다. 75세 박정순 할머니는 20년 넘게 같은 집에 살았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신청 안 해서 매년 수백만 원을 더 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세금이 깎입니다. 조건은 10년 이상 보유하고 만 60세 이상 그리고 연간 소득 기준 충족. 단, 공제는 자동이 아닙니다. 시, 군, 구청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놓치는 게 바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신청 안 하면 혜택은 0원입니다. 셋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꼭 확인한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함정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76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집을 팔아 현금으로 보관하셨다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가 연 300만 원 가까이 더 나왔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집은 재산으로 잡히지만 현금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금융소득으로 잡힙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활용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아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특히 재산이 늘어도 소득이 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넷째, 절세형 통장 상품을 적극 활용한다. 세금 덜 내는 집안은 반드시 금융상품도 다릅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바로 비과세 혜택입니다. 이에 농협, 수협, 신협 등의 비과세 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일반 예금은 15.4% 세금을 떼이지만 비과세 통장은 그대로 받습니다. 이에 연금저축 IRP. 연금저축을 통해 매년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금을 받아 굴릴 때 세금 혜택이 큽니다. 이런 상품은 금융사에서 자동으로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다섯째, 집, 땅, 차까지 정기점검을 한다. 세금 덜 내는 집안의 마지막 공통점은 매년 확인을 합니다. 동일한 재산이라도 공시지가, 공제 조건, 가족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매년 점검하지 않으면 손해를 봅니다. 재산세, 종부세 고지서 나올 때 공시지가 오류는 없는지, 노인복지 혜택 소득 기준은 충족되는지, 자녀와 상속, 증여 계획은 최신인지, 차량은 노인 등록 차량 혜택이 있는지, 이것만 꼼꼼히 확인해도 수십만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81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환 선생님 덕분에 3년 동안 600만 원 넘게 아꼈습니다. 매년 재산세 폭탄 맞았는데 이제는 공동명예 덕분에 절반만 내요. 그 돈으로 손자 학원 보내고 있답니다.
또한 79세 박수님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과세 통장 하나 만들어서 이자 세금만 매년 50만 원 넘게 아꼈어요. 이런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꼭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집을 자식에게 미리 증여하면 무조건 좋나요? 아닙니다.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하고 10년 합산 규칙 때문에 예상보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고령자 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구청이나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하고 신청 기간도 지켜야 합니다.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면 신경 안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 건강보험료까지 모두 연결됩니다. 명예 변경, 공제 신청, 임대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은행 어디서든 만들 수 있나요? 농협, 수협, 신협 등에서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꼭 활용하세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집 팔아 현금으로 보관하면 소득으로 잡힙니다. 임대사업 등록, 금융상품 분산 등 여러 방법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집과 땅은 공동명의 분산으로 부담 줄이기.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고령자 공제 반드시 신청하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확인하고 현금 흐름 관리하기. 비과세 통장 연금저축 등 절세형 금융상품 활용하기. 매년 공시지 가공제 조건 점검해서 실수 방지하기. 이 5가지는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비싼 세무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이 원칙만 지켜도 1년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집을 물려주고 싶으시죠? 하지만 세금 때문에 허리 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덜 내셔도 됩니다. 방법은 다 나와 있고 몰라서 못 쓸 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원칙,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노후 삶을 든든하게 지켜줄 실속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